네, 반갑습니다.潘경장입니다. 오늘은 핵심 이슈 두 가지를 가져왔고요. 먼저 첫 번째는 샘 뱅크런 프라이드입니다. 이 사람이 바하마에서 체포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바하마 지역에 있는 경찰관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경에 샘 뱅크런을 체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하마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미국의 동남부 측에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플로리다 밑에 마이애미 건너서 바하마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미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 국가고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 안에 위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숨어 있으면서 이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변호사들이 주장을 했을 때 이 바하마라는 측이 SBF랑 연계를 해서 같이 짜면서 이제 FTX의 돈을 좀 갈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파산한 돈을 가져가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 체포가 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이 되었죠. 그래서 약간은 영어가 직번역되어 있어서 잘 안 읽힐 텐데 FTX를 관리하는 법무팀에 따르면은 SBF가 FTX 시스템에서 차단되기 전에 바하마가 수억 달러 상당의 돈을 자기네 나라로 이전하도록 요청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3주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중요도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이번에 SBF가 체포가 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죠. 법적 형량도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SBF가 체포가 되면서 이 FTX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아요. 해소가 되었다, 악재가 해소가 되었으니 반등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바이낸스의 위치인데 사실 입질하는 게 잘 될 때는 주변에서 칭찬을 하다가 가장 먼저 변하고 좀 안 좋은 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대중이죠. 또 언론도 그를 따라가고요. 한 달 전에 참펑자우가 FTX 또는 FTT를 저격을 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할 것이다. 또 FTX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슈가 터진 건데 이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참펑자우가 FTX 약간 동료 기업을 저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자승자박하는 꼴이다. 결국에는 바이낸스 측으로 비난의 화살이 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듯합니다. 오늘 진짜 코인데스크 1회 기사를 보면은 바이낸스 측에서 비합리적 고객을 계정 정지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결국 속뜻을 펼쳐보면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고객 계정을 그냥 무단으로 정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또 바이낸스는 지금 현재 이 이슈로 끝나고 있지 않죠. 제가 어제자에 말씀드렸던 WSJ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내용도 그렇고 담보금이 1%에서 3% 부족한다든지 또 로이터에서 말을 하는 미국 법무부 측에서 암호화폐 세계가 흔들림에 따라 바이낸스 청구에 대한 분열 정말 해설하기가 어려운 문장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참 쉽습니다. 이 바이낸스 측으로 고소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미 법무부에서는 판정을 미루고 있다라는 의견 또는 의혹 제기입니다. 또 그와 연관된 게 자금 세탁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거래소들 측에서 행해왔던 정치자금 관련한 로비스트 또는 로비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바이낸스 또는 참펑자우 측에서는 그저 퍼드, 거짓에 불과하다. 그냥 굳건하게 믿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절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FTT, FTX가 무너지기 전에 말을 했던 것과 좀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저는 FTX가 그런 말을 떠들 때 이거 진짜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과연 이러한 이슈들이 바이낸스랑 참펑자우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또 제가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너는 예전부터 상승을 보지 않았냐 또는 너가 공포심을 조장하면 어떡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뉴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은 한국인 투자자는 관심이 없어요. 해외 투자자들, 또 뉴스를 통해서 트렌드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슈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핵심 이슈 두 가지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러한 이슈들을 파악을 하시고 차트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요즘 영상을 2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영상과 현재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알트코인을 포함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의 경우에는 이 영상 다음의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 시간 격차 얼마 안 걸리고 당일에 올려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한 저녁 타임 영상에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뛰어넘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게 있죠. 아마 대부분이 CPI에 대해서 오늘 다룰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하고 제 의견하고 좀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 10시 반에 CPI 근원값과 기본값이 발표가 됩니다. 전년 대비와 전월 대비가 발표가 되고 전월 대비 값에서는 그다지 나아진 점은 없습니다. 이전의 값이 어땠고 예측값은 어떻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큰 차이 없습니다. 0.1% 거의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원값은 0.2%가 좀 감소한 예측값을 가지고 있고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0.4%가 감소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재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고 예측을 컨센서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컨센서스 덕분에 사실 증시나 이런 투자 상품들의 장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증시격에서는 1% 상승을 했다.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럴 장세는 호재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과연 이 값이 이전에 발표값은 6.3%고 발표값이 6.1%인데 좀 약간 과장을 하자면 7% 나왔을 때는 또는 여기서 8% 나왔을 때는 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장을 빼고 6.7% 또는 애매하게 7.5%나 7.8%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호재를 예상하면서 장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상하는 값이 안 나오게 되고 좀 악재로 해석이 된다면은 악재를 예상하면서 악재를 맞이할 때보다 더 큰 하락량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일정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목요일까지는 좀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화요일 10시 반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목요일 오전 4시에 예정되어 있는 FOMC 일정에 약간 예고편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을 발표를 하는 게 FOMC 일정과 겹칩니다. 발표값을 보고 회의 내용에 반영이 돼서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파월의 연설에서 내용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예고편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 목요일 오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수요일 자정을 넘어서 4시에 해당하니까 아마 장세는 저녁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즉 알 수 없는 그냥 변동성을 가진 장이 저녁부터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금리 예상값을 보게 된다면은 425bp에서 450bp가 됩니다. 이 값은 지금 현재가 3.75%에서 4%에 해당하는데 4.25%에서 4%가 갈 것이다. 즉 50bp 또는 0.5%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오늘자로 봤을 때는 한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pp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제가 다른 의견은 제시해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컨센서스로 보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요즘 영상을 2개 정도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뉴스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차트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똑같고 뉴스에 관한 거, 또 차트에 관한 거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참고를 하시고 각자 취향에 맞게 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고 웬만하면 그냥 2개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걸 원하고 있고요. 하나만 보면은 약간은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쯤이면 입장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따로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은 무료 선물방에 입장을 하셔서 각종 자료 받아가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차트 분석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